더 정치 18번째 시간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이 논란입니다.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하면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정리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과 내통했다 이러면서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책이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미래를 모색하려고 했는데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엄청난 후폭풍을 예견을 못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송민순 전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무부에서 30년, 40년 가까이 일을 한 외교관이죠. 뼛속 깊이 외교관이고 외교부를 많이 이제 출입했던 기자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송민순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굉장히 요직에 발탁돼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하고 청와대 외교안보 정책조정실장도 하고 임기 말까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죠. 굉장히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발탁이 돼서 굉장히 잘 요직을 맡은 사람인데 그분 이제 성향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외교부 공무원들이 주로 이제 미국 친미파 이른바 친미파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그쪽 목소리가 큰데 송 전 장관은 그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남북 관계는 남북이 당사자들이 주도해야 된다 이런 좀 소신이 강한 스타일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좋은 중용되지 않았을 거다 이럴 정도로 좀 이제 외교부 주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개인적인 특징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외교관답지 않은 외교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외교관들은 말이나 글 같은 걸 쓸 때 이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굉장히 표현도 완곡하게 하고 이런 편인데 이분은 그 기자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스타일입니다. 이분이 마산 고등학교를 하고 서울대 보통 외교관들이 외교학과 출신들이 많은데 이분은 동문과를 나왔어요.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외교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임동원 외교안보 주석이 나는 외교관계, 대북관계 이런 쪽은 김영삼 정부에서 일하던 비서관들과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송민순 비서관은 그냥 임동원 수석이 같이 데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송민순 장관이 나중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발탁이 되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뒤에 참여정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18대 국회의원이 됐고요. 외교부 장관 출신이 국회의원을 갑자기 하는 게 좀 모양이 좀 뭐 이상하다 이제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손학규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당대표를 맡고 있었고 아마 그 인연 때문인지 2012년 통합민주당 경선 때는 손학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이분은 근데 자기 분야에 대한 그 자존심과 이제 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그만큼 자기 확신이 좀 강하고 좀 고집이 센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면 전체 큰 틀에서 가끔 맥락을 좀 잃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일종의 전문가의 함정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혹시 이번 일이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드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이제 이번에 이렇게 아주 논란이 되는 책을 써낸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왜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뭐 굉장히 미래에 교훈이 되기 위해서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교훈이 되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는 하지만 사실 외교관도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 정무적인 고려를 많이 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고 말씀하셨듯이 18대 국회의원도 4년간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국회 의정 활동하면서 이제 여러 뭐 정치적 사안 또 외교적 사안 다 두루 경험한 분이죠. 그런 분이 본인은 뭐 600쪽 가까운 그 책 중에서 왜 8페이지 분량 이거 가지고 지금 다 시비를 걸고 싸우고 있느냐 하는데 뭐 국내에 막론하고 어느 회고록이든 항상 그런 포인트는 의도하든 뭐 안 하든 간에 하여튼 그런 게 항상 꼭 있게 돼 있어요. 논란이 되고 책 판매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의 그 이름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것까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송 장관의 순수한 의도와 별개로 굉장히 이거는 그 대선이 불과 이제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더구나 야권 그 유력 대선 후보로 지금 분류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얘기죠.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분명히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본인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은 부인하더라도 뭐 저희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그것도 예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일부러 넣은 것 같지는 않고요. 큰 맥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없었죠. 그 대북 송금 특검 이런 것 때문에 다 끊어졌다가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유엔의 인권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2007년에 10월 3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14 공동선언까지 나오게 되죠. 그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총리단 대표들이 서울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작년처럼 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남북 관계가 확 풀렸으니까 기권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대논쟁이 벌어졌던 건데요. 송민순 장관은 당시에 이제 미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찬성을 해야 된다. 또 이제 유엔의 결의안이니까 우리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유엔 쪽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국내 토론장에서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아마 노무현 정부 안에서 그 당시에 남북 관계가 확 풀려 있던 상황에서는 송민순 장관이 소수파로 이제 몰렸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약간 좀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고요.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면서 송민수 전 장관한테 이제 잘 얘기도 안 해줬고, 그래서 미국도 좀 서운해했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송민수 장관이 그 자기 책에도 좀 써놨습니다. 아무튼 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식인으로서 자기가 그동안 평생 동안 정부에서 일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놓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책을 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본 영화 중에 이제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이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사무라이와 부인과 산적과 나무꾼이 등장하는데 네 사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저마다 다른 거죠. 객관적인 진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대적인 관점에 관한 영화인데, 이번에 송민순 장관의 책에 쓴 내용은 송민순 장관이 기억하는 진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20일 싱가포르 숙소에서 송민순, 백종천 이 두 사람과 같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 대화에 대한 해석은 또 백종천 실장은 또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 그 김경수, 천호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미 노무현 정부의 방침은 기권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송민순 장관을 배려해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송민순 장관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장관의 이제 말을 들어주는 형식을 취했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송민순 장관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또 반대로 통일부 장관이 옳고 송민순 장관 말이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좀 없는, 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9년 전에 찬성, 기권 다 나름의 논리가 있고 선의가 있는데, 그때의 사건을 지금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것도 참 의문인데. 이제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일단 뭐 건수를 잡았으니까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건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뭐 그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고요. 새누리당도 대북 관계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게 북한이란 존재가 꼭 우리의 이제 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대화 협상의 상대고, 박근혜 대통령도 2002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의 파장이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지금 물 만난 고기처럼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계속 강하게 타격을 하고 있고, 무슨 그 당시에도 뒷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과도한 상상력까지 발휘를 하고 있죠. 새누리당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사실 뭐 저 보십시오. 김재수 농림장관 저 해임 건의안 사태 뒤에 엉뚱한 단식, 국감 거부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그 조롱의 대상까지 되면서 몰렸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도 최저치. 그렇죠. 갤럽 조사로 26까지 내려갔으니까 뭐 우병우 의혹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뭉개고 있죠. 최순실, 미르, K스포츠재단 이런 거에 대해서 수세 국면이죠. 굉장히 지금도 수세 국면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뜻하지 않게 송민순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분이 이런 책을 내줘서 굉장히 이걸 호재로 삼고 있고, 오늘 즉 이제 18일인데 오전에 의원총회를 하는데 뭐 그걸 또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고, 또 그 전날에는 그렇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 결재 사건.
TF라고 지었어요. 북한의 결제를 우리가 받아서 네. 그걸 했다라고 해서 그 TF를 또 위원회, 정가비운 전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로도 격상을 시켜서 격상시켰죠. 굉장히 그 당 차원에서 크고 길게 가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거죠. 두 가지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최순실 스캔들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의도 같은 것이 좀 있는 것이죠.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때 정세균 의장의 그 맨입 그 발언 네. 때문에 이제 반전의 계기로 잡았다가 실패했죠. 저는 이제 이번도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며 충격적인 일이다. 이제 이런 코멘트를 했던데 이게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심정일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어려운데 뭐 최순실 스캔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는데 너무나 반가운 호재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보겠다 이런 계산 말고 본질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은 좀 약간 수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7년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 이명박 쪽과 박근혜 쪽으로 나뉠 때 네.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 보수는 대거 이명박 쪽으로 있었죠. 갔고요. 네. 좀 수구적 보수, 이른바 우리가 꼴통 보수라고 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박근혜 쪽으로 많이 갔죠. 이분들은 북한 그러면 무조건 막 이렇게 펄펄 뛰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송민순 장관 책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적한테 결재를 받고 적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측면이 있고요. 박문진 이사장하고 있는 이제 고영주 변호사 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사장 같은 중요한 자리에다 쓸 정도로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친박 세력 자체가 주변에 이제 그런 인물들이 많고 또 사고 방식이 좀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를 크게 부각을 시키자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이다. 상당히 세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그때 내가 어떤 의견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는 표현은 좀 뭔가 좀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그냥 모르쇠로 넘어갈 때 쓰는 아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어감이 안 좋은 표현인데 이런 기억이 잘 안 난다는 표현을 썼고 어찌 보면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무엇이 정말 상식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이냐를 떠나서 제일 핵심적인 관심사는 어쨌거나 그때 그러면은 우리가 대북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북한에 먼저 우리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한 거냐 물어봤느냐 이거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은 일단 먼저 우선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알고 싶은데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답을 안 하고 있죠. 또는 모르고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거 자체는 좀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대신에 이제 저 측근들 김경수 의원이나 저 홍익표 의원 이런 분들을 대신 해명해주고 있는데 네. 보다는 본인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 입으로 책임 있는 좀 답변을 해주는 게 우선이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현실적으로 대선 주자가 아니라면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구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국민한테 정확히 대국민 설명을 할 의무 같은 거는 있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을 좀 주면 뭔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을 것 같고요. 물론 설명을 하면 지금 여당에서는 또 말꼬투리를 잡아서 뭐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국민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하면 뭐 자연스럽게 좀 논란이 수그러들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네, 이번 회고록 건으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이다. 새누리당.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 들으면서도 참 사이다 같은 발언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계속 일정을 경제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찾아가고 지난번에 4대 기업 연구소장들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어찌 보면 경제를 화두로 해서 중도 확장 전략을 펴고 있는 건데 안보 문제가 또 터졌단 말이에요. 이른바 저쪽 진영에서는 안보 문제 때문에 지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터진 악재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좋은 사건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호재는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 훨씬 높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터졌다면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확장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보 문제가 이제 터졌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린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현재 문재인 전 대표를 바치고 있는 지지층이 이런 사안으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검증 차원에서도 공격이 들어올 텐데 그게 오히려 좀 일찍 터졌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뭐 차라리 좀 낫다 예방 주사를 맞았다. 그렇죠. 뭐 그런 측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새누리당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누가 봐도 과도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야권 내에서 대선 주자의 입지를 오히려 더 굳혀주는 그런 그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DJ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한나라당이 이제 색깔론 공격을 이제 아주 강하게 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이제 DJP 연대로 막아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에 대해서 무슨 뭐 색깔 전력이 붙으니까 아니 그러면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냐 이런 식의 국민들한테 정서적 호소를 해서 넘어간 적이 있는데 뭐 문재인 전 대표도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또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잘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확실히 야권의 강자로 오히려 더 각인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 초반 며칠 대응에서는 좀 국민들이 갸웃갸웃하고 있으니까 뭐지 이러고 있으니까 대응이 미흡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여론전으로 가져가느냐,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싸움을 해나가느냐에 달릴 텐데 그 자체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지도력이나 이런 걸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2007년 상황과 지금 올해 상황은 정말로 다른, 남북관계가 다르다는 거. 올해의 경우 1월달, 9월달 북한이 연거푸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이렇게 아주 남북관계 험악한 상황이지만 2007년은 14 정상회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해서 그 정상회담 후속으로서 서울에서 남북 총리급 회담이 열리던 대화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뒤에 굉장히 그 화해 무드로 완전히 해빙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이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그 시기는 지금 도저히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점을 좀 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된다면 여권 전체가 들고 일어서서 난리치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감흥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황주범 기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안이 문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남북관계 또 북한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놓고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어떤 평화 세력과 안보 중시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 대충돌의 지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오마이뉴스 기자로 했던 김당이라는 분이 국정원 시크릿 파일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안에 보면 과거에 이제 보수 정권에서 남북 정보기관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거래를 했던 이제 이정현 대표 표현에 따르면 그게 내통이겠죠. 그 기록들이 다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남북 간의 비공식 대화를 과연 내통으로 볼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이제 반사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옳지 않다는 거를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아는 거죠. 과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제 이우락 정보부장이 북한에 왔다 갔다 했고요. 노태우 정부에서 박철원 씨는 그 평양 축전을 거기 앉아서 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 다 내통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수 없는 거고요. 전 그래서 이 문제를 새누리당이 확산시키는데도 아마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번 회고록 건으로 다른 대선 주자들은 반사 이익을 누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또 뭐 송민순 전 장관을 영입했던 손학규 전 대표나 이런 반사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던 세력이 중도로 빠져나가고 그럼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반기문이나 손학규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직 정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손학규 전 대표는 아직 정계 복귀도 제대로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주자들한테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게 뭐 문재인 전 대표를 완전히 바닥으로 고꾸라뜨릴 거냐, 네. 뭐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보이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요. 2012년 대선에서는 NLL 대화록 논란이 있었고요.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한 이슈가 모든 이슈를 이제 압도를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보 문제나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지금 북핵 위협이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북한 이슈가 2017년 대선에서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NLL 이슈도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뜨거운 이슈였고 정말 문재인이 그랬나 노무현이 그랬나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새누리당 청와대가 국내 정치를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민감한 대북 그 남북 정상회담까지 건드리고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우병우, 최순실 이런 사태 등에서 항상 대통령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나라가 이렇게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있는데 지금 뭐들 하고 있느냐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피곤한 거죠. 지지율 하락이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반감 같은 것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국가 남쪽에서 안보 이슈는 보수 정권 또는 보수 세력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 1992년, 1997년까지 북풍 공작, 뭐 종풍 공작 이런 의혹들이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북한 변수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면 그 세력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한 게 네. 총선 직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람에 오히려 영남 쪽에서는 역풍이 불었고요. 아니 왜 남북 정상회담을 총선 직전에 발표하느냐 해서 그 당시 부산에 출마했던 노무현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하필 그때 발표하는 바람에 역풍이 불어서 떨어졌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죠. 이명박 정부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안보 공세를 폈는데 그의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또 2012년 대선에서 이제 NLL 대화록을 가지고 막 공격을 했는데 사실 2012년 대선은 그걸로 판가름이 난 게 아니고요. 다른 경제민주화라든가 국민행복 이런 것에 의해서 박근혜 대표가 승리한 것이지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무슨 NLL 대화록 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내년 대선도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심하게 끌어들이는 쪽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새누리당의 어떤 공격 수법이 모든 게 참여정부 책임, 노무현 책임 뭐 이런 아주 흔한 공격 수법인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 비서실장을 두루 역임을 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참여정부 이제 2인자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참여정부 책임이면 문재인 책임으로 전가가 되는 그런 프레임이 지금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도 그게 딱 터지니까 다시 역공을 한 게 성완종 그럼 사면 누가 해줬냐. 그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아니었냐. 문재인이 해명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참여정부의 2인자였던 문재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또 터질 때마다 참여정부 책임, 이거는 문재인 책임. 이런 식으로 계속 난관에 봉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뭐 이제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이제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과거 정권의 계승자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참여정부 프레임 또 친노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런 것들은 내가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득권층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불가론, 절대 불가론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복수를 하려고 할 것이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문재인을 쓰러뜨리면 정권 교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송민순 장관 회고록 사건 또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뭐 현재 여권의 색깔론 공세 이런 것들 자체는 뭐 별로 문재인 전 대표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걸 국민들한테 좀 더 진지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역량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송민순 회고록에 나오는 사태에서도 보면 사실 문재인 실장은 비서실장이었던 거지 이거를 실제로 관장하는 외교안보정책조정실장이 아니에요. 네. 백종천 실장이 관여해서 본인 책임하에 회의를 주재하고 결론을 내는 네.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거기에 실장이 있었던 배석을 거죠. 하고 네. 참여를 한 거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민순 전 장관 그 책에 그렇게 기술을 해놨고 당시 정황이나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아까도 말했듯이 실제로 참모들 자기가 기억이 모자라면 정확히 조각을 맞춰서 본인 입으로 항상 그 대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피해갈 게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어쨌거나 책임지고 나서서 일을 정리하고 매듭을 짓고 나가는구나.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인상을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 자체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걸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게 노무현 뭐 참여정부 책임 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관계에서 아닌 것은 그런 분명히 치고 나가야겠죠. 네. 아까 라쇼몽 말씀도 하셨는데 홍상수 감독 영화도 비슷하죠. 사랑하는 남녀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사랑했던 기억마저도 모두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 게 그 영화에 자주 나오는데요. 기억의 왜곡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정치적 회고록은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정치 18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